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약보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강보와 마감했는데요. 지난 한 주를 보자면 핵심 키워드는 역시 CPI와 FOMC 회의였고요. 그 다음 개별 기업의 재료였던 애플과 엔비디아 주도 지수 상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CPI와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같이 이뤄졌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점도표보다 물가에 더 환호하면서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올해 점도표 1회 인하로 상향했고요. 하지만 오전에 발표된 CPI가 예상치를 전부 하회하면서 이 부분을 이겨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어 그 다음날 PPI 또한 예상치를 전부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번 한 주 기술주 주도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재료로 보자면 시가총액이 큰 애플과 엔비디아가 주간 큰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선보인 신규 AI 서비스에 대한 호평으로 인해서 주간 7.92%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10대 1 액면 분할 거래를 시작했는데 주간 1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는 12.66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예상치 하회를 인해서 4.23%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5 라인 전후, 원유는 7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인플레이션 지표의 예상치 하회로 국채금리가 큰 폭 떨어지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3.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주간 하락을 보이는데요. 투자 자산으로 보자면 주간 하락률이 가장 큰 자산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애플과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기 가파른 상승폭에 따라서 보조지표가 과매수권에 진입되는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 소화 여부에 이번 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매수권 진입 직전에 있는데요.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시가총액 1위에서 3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 세 종목이 단기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또한 숨고르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자면 S&P 500 동일 가중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S&P 500 동일 가중 지수라는 것은 구성 종목의 지수 편입 비중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지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6월 들어 동일 가장 지수는 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시가총액이 큰 몇 개 종목으로 현재 지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앞서 말한 세 종목이 단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지수로만 봤을 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또한 단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큰 돌발 악재가 없는 한 견고한 상승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은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기술 업종이 5.6% 주간 상승률을 보였고요.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부동산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를 S&P 500 지수 상승률 대비로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기술 업종만
S&P 500 지수 대비 초과 상승률을 보였고요. 나머지 업종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지난 한 주는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AI 관련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대한 좁은 범위의 상승에 약간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경제지표 발표인데요. 소매 판매가 18일 있습니다. 이전치가 0.0%인데 예상치가 0.3%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6월 FOMC를 마치고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거의 매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반응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시가총액 1위에서 3위 종목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단기 과매수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기술적으로는 상승 탄력 둔화를 예상하는 분석가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은 6월 19일 날 휴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빅 이벤트였던 6월 FOMC 회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FOMC 경제전망 서머리를 보시면 점도표를 통해서 금년 중 1회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횟수가 줄었고요. GDP는 동일하게 유지를 했고 물가 상승률은 상향 추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를 보자면 올해 동결 1회 인하, 2회 인하 이와 같이 점도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다가올 7월 FOMC가 7월 30일과 31일에 있습니다. 그때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9.7, 25bp 인하 가능성이 10.3%고요.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점도표상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내려갔지만 FOMC 위원들은 모두 앞으로 매우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금리 인하를 말하는 것이죠. 경제전망 서머리와 점도표와는 달리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연간 추이를 보면 1주 전에는 11월 25bp 금리 인하로 올해를 마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이뿐만 아니라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두 차례 총 50bp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FOMC 점도표와 괴리가 있는데요. 이 괴리가 좁아지는 과정 속에서는 단기 조정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6월 FOMC 투자은행 평가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 6월 FOMC 리뷰입니다. 이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제목은 점도표보다 물가 매수 심리는 유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FOMC 회의 내용에는 매와 비둘기가 혼재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좀 더 많았고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점도표에서 올해 1회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 그리고 19명 위원 중 연내 동결이 4명, 1회 인하가 7명, 2회 인하가 8명. 이 표를 보시면 보기가 편하실 텐데요. 또한 연준의 물가 전망을 상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올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하의 시점과 횟수를 조정한 결과다. 이어서 보시면 매에 가려진 비둘기, 유연성 강조. 인하 시기는 늦었으나 인하 속도감 증가. 이 말은 무엇이냐? 점도표는 올해 1회 인하로 상향됐지만 내년 인하는 4회 총 100bp로 기존 3회에서 1회 늘어났다. 2026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하 경로는 원래 올해, 내년, 후년 3회씩 총 9차례 인하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6월 FOMC에서는 올해 한 번, 내년과 후년에는 총 4번. 그래서 인하 횟수는 똑같이 9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는 늦게 시작하되 인하의 속도감은 빨라진 것이다. 만약 소수의 위원이 전망을 변경할 경우 2회 인하로 중간값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그 다음은 점도표보다는 물가 경로가 중요하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에 나온 5월 CPI는 모두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왔고 인플레 예상보다 둔화되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물가 둔화 보고를 받았으나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이번 전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이 이어졌다. 종합적으로 통계는 매파적이었지만 기자회견이나 향후 행보를 실현하는 발언은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점도표보다 물가 둔화추에 좀 더 의미를 둘 것임을 다시 확인한 회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FOMC 시장의 기대를 꺾긴 어려워. FOMC 전 발표된 5월 물가에 반응하며 금리는 빠르게 떨어졌다. FOMC 후 강세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파월과 마찬가지로 시장도 점도표보다는 물가에 의미를 두는 듯하다. 또한 연내 1회 인하라는 마지노선을 확인했지만 내년에 4번의 인하 가능성은 FOMC가 악재라고 볼 순 없다. 채권 금리는 박스권 내에서 좀 더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게는 6월, 7월 물가 둔화가 확인된다면 9월 인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기본 시나리오는 11월 1일에 인하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곧이어 확인되는 6월 지표들이 5월에 비해 조금이라도 둔화된다면 시장의 인하 기대감과 매수 심리는 유지될 것이다. 이와 같은 리포트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시장과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지 체크해보면 전체 시장을 보는데 좋은 단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4.33%라는 주요 지지 저항 라인도 CPI와 PPI 예상치 외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하향 이탈한 상태입니다. 구간을 두고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4%와 4.33% 이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 이 위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 없는 것, 4.5%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깊은 조정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105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5.17입니다. 요 아래에 박스권이냐 105 라인의 안착이냐 두 가지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 또한 현재 73달러와 80달러 사이의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은 요 안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기술적으로 전형적인 박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저점에 지지받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 방향 모색 과정이 나올 것으로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상승 추세를 깨고 현재 50일 이평선의 테스트가 있는데요.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이탈 시 다시 이 구간의 박스권이 좀 더 지속되면서 방향 모색 과정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현재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번 주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대다수 차트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는
200일 이평선과 16라인 하락 추세선을 유의 관찰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돌파가 있지 않다면 견고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조지표로만 보자면 진입 후 70을 하향 돌파할 때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얕은 조정에 계속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앞에서 차트를 보여드린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단기 상승폭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단기 상승 추세선에 맞물려 있는데요. 이 부분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는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이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심리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지난주 가파른 상승에 따른 단기 과열권 진입으로 인해서 단기 차익 매물 소화 여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